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점검하면서 우리는 따라서 사볼지 말지 전략으로 이어가 볼게요. 6개의 종목 압축했는데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공통적으로는요. 저 PBR 관련한 기업들이 이번 주에 좀 부각이 됐는데 지주사들이 포착됩니다. 삼성물산도 그렇고 하나금융주주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특히나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기관 쪽에서 5거래일, 외국인 쪽에서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우위 집계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난해 괜찮은 실적을 보여줬다, 사상 최대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우호적인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성으로 포착되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주가만 놓고 보면 1월 정말 부진했습니다. 단 7거래일만 빨간불이었고 나머지 거래일은 일제히 하락했던 주가였는데 그래도 1월 말 들어서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포착되는 분위기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가 확인되는 가운데 하나금융제조도 역시 기관 쪽에서 긍정적인 매수, 마지막으로 HLB도 오늘 주가는 쉬어가지만 수급은 우호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주가 흐름은 어떤지도 6개의 종목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수 자체가 굉장히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의 종목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가장 탄력이 좋은 건 삼성물산 5%, 현대차가 2%, 그 외 종목들은 각각 1% 오르고요. 에코프로비엠과 HLB가 2에서 3%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종목들을 만나봤는데 본격적으로 따라서 사볼지 말지 전략이 더 중요해지겠죠.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코노미 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외국인 수급 쏠리는 종목 가운데 오늘 저희가 전략을 세워볼 두 종목을 또 꼽아봤습니다.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에코프로 BM을 준비했는데요. 두 종목은 사실 수급은 들어오지만 주가의 오늘 흐름은 좀 상반되는 모습이죠. 오늘 따라서 사봐도 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전략 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의 한 줄평부터 열어볼 텐데요. 실적이 모든 걸 말해준다라고, 실적이 답이다라고 포인트를 주셨어요. 네. 역시나 호실적, 이게 실적이 작년에 너무 좋아서 신입 기준으로도 이 보너스 개념이 1억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부러운데 어떻게 저희 삼바 투자해가지고 주식시장 안에서 이 정도 수익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력서를 지금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MO, CDMO 이러한 기업들,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들을 많이 지어야 되고 그 안에서 가동률을 이제 높여야지 이 이익률을 좀 가져가는 이 산업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이들 기업이 과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굉장히 많았었던 상황이에요. 하지만 일단 그러한 과거에 이 안 좋았었던 시기는 모두 이제 지나간 상태다라고 좀 확인이 되고 있고 공장 완료가 되고 나서 이제 가동률 또한 굉장히 높아진 상황.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욱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경쟁사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같은 섹터 안에 그래도 대장 기업이 스위스 이제 론자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이 이제 최근에 보면 실적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중국에 대한 우시바이오에 대한 규제가 반사 수혜로 좀 다가오는 부분도 저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후에 아마 앵커님이 사시겠습니까?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왜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이 속도 조절 없이 그냥 이쪽으로 수급이 너무 몰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 내일이라든지 다음 주에 FOMC 끝나고 좋아지면? 나서 주도주가 좀 올라오게 되면 오늘까지 좀 강했던 종목분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도 너무 좋고 투자하기에도 그럼요. 좋은 기업은 네. 분명하지만 시기 봤을 때 지금 들어갔다가는 시장 분위기 반전됐을 때 좀 그렇죠. 하락할 가능성도. 네. 그래서 시기를 좀 보고 들어가야 된다. 3바 의견이었고 김시은 팀장님 의견은 어떨지도 한 줄 평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내가 CDMO, 이 위탁 생산 개발의 대장이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역시나 이번 주에 좀 이슈가 됐던 미국이 중국 일부 바이오 기업을 견제했던 이 내용을 좀 보신 것 같은데 이게 일단 주가를 한번 끌어올렸거든요. 연속성으로 끌어올려줄 만한 재료라고 보세요. 그 부분도 있고 네. 지금 삼바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모멘텀은 저는 캐파 증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CDMO라고 보면 관련 기업을 좀 주력을
4개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쪽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기업이 투자를 진행을 해서 캐펙스 투자를 진행하고 공자를 증설한다는 것은 수주를 그만큼 받을 자신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1에서 3공장 풀캐파로 진행하고 네. 있고 4공장도 좀 진행하고 있고 관련했을 때 앞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최근 AI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AI 굉장히 진행 잘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신약 AI도 굉장히 개발 진행 잘하고 있고 그런 비용도 감소할 수 있고 시간도 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을 개발하는 진입 장벽 자체가 좀 허들이 낮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탁 생산을 진행하고 있고 캐파 증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크게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게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에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다. 사실 지금 종목군들 흐름을 쫙 돌려보면 대장주만 살아남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수급이 굉장히 몰리는 종목군 내에서 수급 쏠림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상승세가 나온 것이 아닌가.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0만 원 라인대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 라인대까지 살짝 조정을 받는지 보고 한번 접근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김없이 그럼 정리하는 차원에서 OX카드로 지금 구간에서예요. 이 기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라기보다도 현 구간 따라서 사봐도 될지 의견 보겠습니다. 좀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약간 요 네, 정도라고 네, 네. up조리셨는데 네. 고민하시다가 절반 정도에서 5회 조금 더 가깝게 시기 네. 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타이밍이 올 것 같다라는 의견. 김시은 팀장님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살짝 정리를. 조정이 나오면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준비해봤는데 오늘 수급 들어오지만 사실 부진한 실적 전망과 함께 주가는 많이 위축돼 있어요. 오늘뿐 아니라 최근에 좀 그랬었죠. 투자는 어떨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한 줄 평 보겠습니다. 공포감과 기대감이 공존한다라고 주셨어요. 통상적으로는 공포라는 단어보단 우려, 이런 것들을 쓰는데 어떤 공포가 있길래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작년 2차 전지에 주도를 했었던 이제 가장 큰 기업은 에코프로 그룹주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가고 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따라 올라왔고 포스코 그룹주까지 거기에 동참하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냈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사실 포스코 그룹주들은 조금 다른 이유를 들면서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반등이 나왔었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지금 시장 대비 현재의 지금 이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아마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공포감이 더할 나위 없이 지금 그게 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신규 매수의 기대감을 충분히 저는 갖고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좋았었던 뉴스가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GM에서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줬는데 최근까지 완성차 브랜드가 동일하게 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전기차 성장을 한다. 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을 연기하거나 네. 일정을 조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하지만 현대차의 컨콜, 기아의 컨콜 그리고 GM에서도 전기차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 이 성장에 대한 속도는 둔화하지만 투자는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과거에 반도체 IT를 천천히 담아냈던 것처럼 저는 2차 전지 지금 조정 나오는 기업들 중에 네.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저는 천천히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하다. 대신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추가 매수하기에는 아직까지 업황 전체가 좀 돌아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정 좋은 뉴스에 A 플러스 희망 회로를 좀 가져다 붙인 네. 것뿐이지 실제로 좋아진 건 아니기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만 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시은 팀장님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어떤 의견일지 역시 열어보겠습니다. GM 효과라고 남겨주셨고요. 앞서 김태성 본부장을 통해서 저희가 이 GM 내용을 살짝 들어볼 수 있었는데 좀 관점이 그래요. 신규 진입,
보유자의 영역, 워낙 보유자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정리 부탁드릴게요. 우선 결론부터 보자면 신규 접근도 에코프로 BM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좀 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셀 쪽에 대해서는 신규로 접근을 할 때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살짝 경우가 다릅니다. 좀 생각이 다른 게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에코프로 그룹주가 지난 랠리에서 굉장히 큰 상승폭을 냈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힘이 빠진 지가 1년이 되지가 않았어요. 관련했을 때 그 부분에서 변동성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게 되면 상승에 대한 탄력도 혹은 선호도 자체가 조금 다른 쪽으로 이동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기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전기차 업황에 대해서 조금씩 긍정적인 내용들이 살짝 언급이 되고 있긴 하나 전반적인 틀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비아디라든지 테슬라 쪽에서 전기차 치킨 게임 진행하고 있고 중국부터 그리고 독일에서도 치킨 게임 계속 진행하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전기차의 Q 그리고 P단에서의 확인이 조금 더 확인되지 않는 이상 지금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라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담스럽다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어볼 수 있었던 에코프로 BM이었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네, 김태성 본부장님은 지금 신규 진입 관점에서의 O였고요. 그리고 김시은 팀장님은 신규 진입도 일단은 부담스럽다. 여러분들의 판단이 조금 더 신중해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기관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종목으로 압축해봤는데요.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사실 저희 김태성 본부장님이랑 지난주에도 한번 이번 주 초였나요? 네, 월요일이었어요. 네, 얘기를 해봤었어요. 나는 성향상 부품 쪽이 조금 더 좋다. 하지만 그쵸. 현대차에 대해서 논하라고 한다면 정말 가치 있는 기업이고 투자 그럼요. 매력이 높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주식시장은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또 그 사이 의견이 어떻게 됐을지 한번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테마인가 가치인가 정리해 주시죠. 일단 뭐 가치를 논하자면 네. 실적을 이렇게 냈는데 좋다라고밖에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이 저PBR이라든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이 조금은 테마적인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수와 상관없이 이 대형주들이 최근에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키포인트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비와 동일합니다. 현대차, 기아 모두 기업 좋고 네.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투자할 매력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는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지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이 수익률 게임을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는 저는 현대차, 기아가 이번 컨콜에서 조금 강조했었던 하이브리드 이쪽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김시은 팀장님은 과연 현대차에 대해서 어떤 의견일까요? 기관은 일단 3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열어보겠습니다. 피크아웃 우려는 항상 있지만 실적은 항상 최고치, 역시 팩트, 실적 위주로 댓글 남겨주셨는데 내용 들어볼까요? 사실 뭐 현대차만큼 가치 투자에 적합한 종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많은 투자자분들은 피크아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크아웃을 얘기를 할 때 갑자기 나왔던 내용도 아니고 지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항상 계속해서 경신을 하면서 좀 보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 올랐다면서 지금 주가는 얼마인데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 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저PBR이라든지 가치주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특히 현대차가 전기차 대신에 하이브리드를 진행을 잘 하고 있다는 점. 지금 하이브리드를 주력을 하고 있는 도요타 같은 경우도 보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결국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떼놓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기아가 지금 전고점 뚫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아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현대차도 함께 동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보니 이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팻말로 현 구간에서 그럼 기관 따라 사봐도 괜찮을지 팻말 들어주시죠.
이렇게 화면이 나가면 안 되거든요. 네. 여러분 이 장면만 보지 마시고요. 앞쪽에 있었던 설명을 꼭 들어주신다면 왜 X인지 또 네.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보겠고 마지막 한 종목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한번 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이렇게 포인트를 남겨주셨어요. 시장 하락? 난 그런 거 모르겠고 갈 길이 진짜 잘 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투자도 괜찮을까요? 일단 투자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성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을 좀 나름 오래 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편견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금융주,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기가 조금 까다로운 섹터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워낙 이제 변동성이 적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PBR이라든지 더블 배당이라든지 이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좋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다 보니 지수 대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대비 좋은 것은 지수가 살아난다면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조금 공격적으로 먼저 서두르셨던 분들의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배당락 이후에 주가의 변동성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PBR 기준으로 봤을 때 대다수의 은행주들 같은 경우 0.5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은 붙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수급 붙을 정도다.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의견. 김시은 팀장님의 한 줄 평도 마지막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배당 매력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요즘은 또 배당 매력 있다고 투자에 나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금융주 같은 경우 보면 차트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3거래일 전부터 저PBR 주주 환원 정책 관련 종목군들 굉장히 강세 흐름들을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종목별 옥석 가리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PBR이 낮다고 해서 좋은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배당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네. 현금성이 굉장히 많은지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얼마나 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이고 일본 시장과는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강제성이 있다 보니 관련했을 때 그 부분이 진행이 잘 되었다면 우리나라는 좀 강제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의무심은 있지만 하지만 정부의 지시를 잘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들이 있죠. 금융주라든지 혹은 관련했을 때 정부와 함께 연관된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점에서 봤을 때 금융주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저PBR 관련했을 때는 2월 중에 프로그램 내용이 발표가 되고 있고 한 3, 4월에는 기업 관련했을 때 결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4월 총선 전까지는 해당 내용이 조금 연속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 점에서 종목을 옥석 가리기를 잘 하시면 좀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저 PBR 관련주 가운데서도 옥석거리게 한다면 하나금융지주에 한 표를 줄 수 있다. 자, OX 카드로 한번 지금 자리 투자 괜찮은지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네, 이번에 다시 한번 엇갈렸는데 김신 팀장님 O, 본부장님은 X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야겠죠. 오늘 네. 고맙습니다.